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중기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젊은 엿장수 추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엿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장사를 다녔지요.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야, 추남아, 그만 좀 외치고 어서 이리 들어와봐. 추남이가 마을에 들어서자 안성댁이 얼른 나와 그를 데리고 서둘러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남의 팔을 잡아 끌고 방 안으로 데려갔지요. 야, 우리 마을에 오면 소리하지 말고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했잖여. 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아나도 엿을 팔아야 할 것이 아닌가벼. 아, 그 연 내가 팔아줄 터이니 걱정 말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야?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구먼. 아, 새로운 마을에 단골이 늘어서 어쩔 수 없었구만. 아무튼 우리 마을에는 자주자주 좀 들려줘. 알겠구먼. 안성댁 때문이라도 안 올 수가 없지. 됐어, 그럼. 이제 말은 그만하고 어서 하더라고. 안성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때는 아침이라 밝은 햇빛이 방 안을 훤히 비추고 있었지요. 안성댁은 마음이 급했는지 무척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의식이 시작되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최고. 가위질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한단 말이야, 호호. 추남은 가뿐하게 몸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추남에게 최우수 고객이었지요. 그런데 추남이 안성댁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안성댁도 얼굴에 화색이 돌겠구만. 엿장수만 다녀가면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 아니 그런데 저 추남은 엿장수는 핑계고 그 일이 전문 아니여? 아나도 서방만 아니면 저놈을 한번 잡아뜨려 보고 싶더라고. 듣기론 그것을 아주 잘한다는구만. 토끼 같은 서방을 데리고 살려니 죽을 맛이야. 아, 자넨 토끼라도 키우지? 내 서방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아예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구만. 추남은 안성댁 집에서 나오다가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한쪽 눈을 감고 미소를 띄워주었지요. 엄매 봤어? 봤어? 추남이 나보고 눈짓을 했구만. 아니, 나한테 한 것 아니었어? 분명 내 눈을 보고 했구만. 아이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추남은 엿판을 메고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추남은 남은 엿을 순식간에 팔아치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몰려와 죄다 사가버렸지요. 오늘도 완판이다 완판이야. 정오도 안 되어 엿을 모두 판 추남은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날이 어머니 약 좀 지어주시오.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온 것이야. 그새 엿을 다 팔은겨? 그렇구먼요. 단골 고객들 덕에 오늘도 일찍 마쳤구만요. 허허, 그놈 참 재주가 좋단 말이야. 허나 사내는 그 뿌리를 조심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의원날이. 의원에게서 어머니 약재를 받은 추남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약재를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지요. 어머니 탕약을 다려왔어요. 어서 일어나 드셔보셔요. 추남은 병세가 완연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엿판 돈으로 어머니 약재를 지어오곤 하였지요. 얘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 어찌 약 한 그릇으로 탕진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모아서 장가미천으로 쓰거라. 걱정 마셔요 어머니. 이래봬도 지가 장사 좀 하는구만요. 그러니 탕약을 드시고 어서 건강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추남은 엿판을 챙겨 장사를 나섰지요. 이번에는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추남이가 마을로 들어서기도 전에 형주댁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추남이 왔는가? 어서 이리 오시게. 형주댁은 추남이 손을 잡아 끌고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어찌 알았소? 아밭에서 김매다 말고 추남이가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 그래서 잽싸게 달려온 것이야.
형주댁은 마음이 급했는지 치마부터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명이 산속에 메아리 쳤지요.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호호. 딴 놈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구만. 가면서 내 집에 들러 엿반판만 내려주고 가. 일꾼들이 자네 엿이 맛있다며 난리도 아니구만. 추남은 형주댁 집에 들려 엿을 반이나 내려놨습니다. 추남에게는 마을마다 단골 고객이 한 명씩은 꼭 있었지요. 이제 밥만 팔면 되겠구만. 오늘도 일찍 끝나겠어.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단골 손님을 더 늘려야겠어. 그럼 올해 장사는 대박이야. 추남은 엿장수일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돈도 벌고 뽕도 따고 꽉 먹고 알 먹고였지요. 가위질만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안악들이 추남이를 무척 좋아했지요. 그날도 일찍 완판한 추남은 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백설기 떡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백설기 떡 좀 드셔보셔요. 아니 웬 백설기 떡을 다 가져왔느냐. 네 어머니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서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백설기 떡 좀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얘야. 너도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는 백설기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기 전에는 해마다 백설기 떡을 해주었었지요. 추남은 어머니가 백설기 떡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지요. 어머님이 병석에 눕자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 엿을 팔면서 어머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추남은 엿판을 챙겨 이번에는 더 멀리 있는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단골을 더 늘리려고 먼 마을까지 찾아갔지요. 산등선이를 2개나 넘어야 했는데 거리가 꽤나 멀었습니다. 말만 들었지 추남도 처음 가보는 마을이었지요. 힘겹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무척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추남은 가위질을 시작했지요.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가위질을 신명나게 하고 소리도 크게 높였습니다. 호호 정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것이요? 추남이가 외치는 소리에 젊은 여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거짓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소. 뭐 장까지 지질 것이 있겠소? 추남은 재빠르게 엿조각을 조금 떼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맛 좀 보시오. 여인은 엿을 받아 입속에 넣었습니다. 어머 만나네요. 잠시 들어와 국수라도 드시고 가겠소? 마침 배고팠던 추남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하하 이 마을은 오늘이 처음인데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구려 고맙소. 그럼 저를 따라오시오. 그녀는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엉덩이를 살랑살랑 실룩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뒤를 추남은 조용히 따라 들어갔지요. 그녀는 20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우수에 찬 듯 왠지 슬퍼 보였지요.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으시오. 내 금방 국수 말아 가지고 들어가리다. 아 알겠소. 참으로 친절하시구려. 추남은 엿판을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무척 깨끗했고 은은한 향기가 솔솔 흘러나왔지요. 여인 혼자 사는 집인지 무척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온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추남은 아랫목에 있는 목침 베개를 베고 잠시 누웠지요. 아이고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베개를 베고 누운 추남은 서서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추남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여인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상에 천으로 만든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깊이 잤구려. 벌써 어두워진 것을 보니. 많이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려 남의 집에서 큰 결례를 했소.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배고프시겠소. 아 참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구려. 추남은 덮개천을 걷어내고 육수에 국수를 말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수 맛이 예술이었지요. 국수 맛이 일품이구려. 그런데 혼자 사시오. 그렇소. 3년 전 서방이 떠나고 혼자 되었소. 저런 일찍이 과부가 되었구려. 너무 안 됐소이다.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은 설매요. 그렇구려. 나는 추남이라 하오. 국수를 다 먹은 추남은 오늘은 이쯤하고 돌아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잤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밖이 어두운데 괜찮겠소? 밤길이 위험하니 차라리 자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좋지 않겠소?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에 추남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리해도 괜찮겠소? 어차피 늦지 않았소. 두 사람 누울 자리는 되니 나는 괜찮소. 하하 고맙소. 인심이 아주 넘치는구려. 그날 밤 초가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만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아른거리게 만들었지요. 여인은 말없이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추남은 은근히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러다 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어찌 이리 향기롭고 아련한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지금껏 봐왔던 여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정숙한 여인의 자태였지요. 추남은 그런 설매를 보며 왠지 가슴이 뛰고 설레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오래 그리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사람만 봐도 반가운 것 같아요. 허면 내가 누구를 닮았단 말이요? 설매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후하고 불어서 껐습니다. 방 안은 한층 어두워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이불을 폈지요. 그쪽 아랫목 쪽에 누우시오. 아, 알겠소. 추남은 그녀가 깔아놓은 이불이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벽 보고 옷고름을 풀더니 저고리를 벗고 치마까지 내렸지요. 그 모습을 보자 추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느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향기가 코 속으로 훅 하고 들어왔지요. 추남은 여인과 한 이불 속에서 난생 처음 바짝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추남을 바라보고 누워 그의 손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추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요. 바짝 정신 차린 추남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설매의 어깨 위로 가져갔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매라는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한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추남에게는 마치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들어 있는 설매를 뒤로하고 추남은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한 할매가 추남에게 다가왔지요. 엿장수 양반, 설매 그 아씨랑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소?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소만 왜 물으시는 게요? 허허 그 아씨, 사실 죽은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살기로 맹세한 여인이요. 지금껏 남정네를 한 번도 들인 적이 없었지. 아마도 그대가 처음일게요. 할매 말에 추남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설매라는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총각은 전혀 몰랐던 게로군. 그런데 총각한테 이런 말을 해줘도 될지 모르겠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소. 헌데 하룻밤을 보냈는데 어디 보통 인연이겠소. 그러니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구려. 추남은 설매에 대한 사연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척 궁금해졌지요. 그럼 내 말에 드리리다. 사실 설매 그 아씨는 귀한 명문가의 여식이었소. 헌데 한양에서 서갑수라는 자가 내려오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지. 설매 아씨의 아버지가 서갑수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네. 그들은 관아의 고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네. 관리들마저 모두 서갑수 편을 들어 설매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지. 그래서 결국 그는 목숨을 끊고 말았다네. 그리고 머지않아 그의 부인도 서방을 따라갔지.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설매 아씨의 심적 고통이 무척 컸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네. 아니 일이 또 있었나요? 아 믿고 말고. 마을에는 박도령이라는 양반과 도령이 하나 있었지.
그는 설매아 씨와 정혼한 사이였고 서로는 무척 사랑했었지. 헌데 설매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박도령의 아버지는 설매아 씨와의 정혼을 파기해버렸어. 그런데 박도령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집을 뛰쳐나왔지. 그리고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설매아 씨와 단둘이 혼인을 해버렸다네. 그리고 그는 장인 어른을 죽게 한 서갑수에게 복수를 한다고 나간으로 소식이 끊겨버렸지. 그럼 박도령도 서갑수가 죽였나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박도령 같은 선남을 죽일 사람은 서갑수밖에 없었거든. 그 후로 설매아 씨는 혼이 나가버려 미쳐버렸다네.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도 밥도 먹지 못했지. 그래서 하도 불쌍하여 옆집사는 내가 수년 동안 지금껏 그녀를 보살펴왔다네. 그녀의 정신이 돌아온 것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는다네. 그녀는 자네를 보고 죽은 서방이 떠올랐을 것이야. 닮아도 너무 닮았거든. 제가 정말 죽은 박도령과 많이 닮았나요? 그렇다네. 나도 처음 봤을 때 박도령이 살아왔나 싶었을 정도였다네. 할매 말을 듣고 설매아 씨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남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서갑수라는 자 때문에 가문이 풍비박산되고 서방까지 잃게 된 설매아 씨가 너무너무 불쌍했지요. 추남은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남의 가슴도 무척 아팠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추남은 자꾸만 설매아 씨가 생각났습니다. 왠지 그녀의 눈이 슬퍼 보인다 생각했었지요. 헌데 그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밤새 설매 생각에 뒤척이던 추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설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옆판을 매지 않고 맨몸이었지요. 아니, 오늘 또 오셨나요? 그런데 오늘은 옆판이 없네요. 오늘은 장사하러 온 게 아니고 그대를 보려고 찾아왔어. 그 말에 설매의 눈빛이 순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 서갑수에게 입은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겠어. 내가 대신 그대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겠단 말이여. 그러지 마세요.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는 법이요. 그리고 그자의 뒤에는 고관대작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줄이 다 있다고 들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 그자를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어. 자신의 서방이 복수하겠다고 떠난 후 행방불명된 기억이 있는 설매는 추남을 긋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이요? 그 말에 추남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민이라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고 사랑이라 하기엔 하룻밤이 전부였지요. 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여. 서갑수라는 자에게 엿장수 가위 맛을 톡톡히 보여주겠어. 그대가 잘못될까 걱정이요. 그대까지 잘못되면 난 무너지고 말 것이요. 추남은 설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들었소. 내가 당신의 서방을 닮아 당신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려. 추남은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설매를 부축해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설매의 집에서 묵으며 힘들어하는 그녀 곁을 지켜주었지요. 부모님과 서방이 떠나고 나는 세상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구려. 이제부터 그대를 혼자 두지는 않을 것이요. 죽은 서방을 대신하여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추남은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채비를 갖췄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당신마저 잘못되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에요. 알겠소. 내 약속하리다. 복수를 마치고 당신 앞에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이별의 포옹을 하였습니다. 설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지요. 추남은 설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사랑한 사이 같았지요. 그리고 서갑수는 한양에서 제일 큰 거대 상단의 상단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뒷배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요.
한양에 도착한 추남은 포도청 종사관을 불러내 기방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것이요? 설매아씨 서방님의 친한 벗이라 들었소. 그래서 찾아왔소. 재수 씨와는 어떤 사이요?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소. 그래서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 싶소. 김종사관은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웬 엿장수 같은 자가 찾아와 귀찮게 하는 것이야. 그는 속으로 추남을 무시했지요. 그러니 내게 조금만 협조해 주시오. 그 뜻은 이해가 되나 포기하시오. 나는 그대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소. 한때는 나도 그자에게 복수하고자 조사를 했었소. 헌데 포도대장뿐만 아니라 형조까지 날 겁박했소. 하마터면 내 목이 날아갈 뻔했소이다. 그자는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 그랬구려. 헌데 내가 찾아온 것은 힘이 되어달라 찾아온 것이 아니오. 그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며. 아니 내게 기회를 주다니 무슨 의미요? 그동안 김종사관이 조사한 기록만 내게 보여주시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리다. 그리고 추후 그자들의 잔당을 뿌리 뽑은 공을 그대에게 줄 것이오. 김종사관은 속으로 추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엿장수 같은 자가 입은 살아서 큰 소리는 뻥뻥 치는구나. 그는 추남을 믿지는 않았지만 서갑수의 조사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소. 추남은 빠르게 조사 기록을 한번 훑어보더니 김종사관에게 도로 주었지요. 이제 되었소. 그럼 차후에 내 연통해 드리리다. 술값은 그대가 내시오. 엿장수 추남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는 것이야. 재수씨 체면 때문에 내 참았다만 별로밀세 그려. 추남은 기방을 나와 서갑수의 거대 상단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갑수의 뒷배로는 포도청 대장을 포함한 형조의 관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배우로는 조정 대신들까지 있었습니다. 헌데 김종사관도 뒷배로 있는 조정 대신이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그들은 실로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굴비 한 드름은 나오겠구만. 추남은 한양 상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상단을 주시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선비복장의 한 사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자의 발걸음은 무척 빨랐고 항상 검을 지니고 다녔지요. 그리고 그자는 서갑수와 독대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자가 들어가면 다른 대행수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지요. 옳거니 저놈이다. 저놈이 조정 대신들과 연결하는 놈이 틀림없어. 추남은 뒷배까지 한꺼번에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 대신과 연결하는 중간 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추남은 산을 내려와 상단 근처에서 의문의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가 상단 밖으로 나왔지요.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추남은 멀찍이서 그를 미행했지요. 그가 한참을 가더니 어느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은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고관대작의 집이 틀림없군. 추남은 그 집 뒤쪽으로 돌아가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보이는 가옥의 뒤로 숨어들어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다녀왔습니다, 대감. 그래, 어찌하기로 하였느냐? 한 달 후 명예 상단이 들어오면 모두 배에 실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선의 국보를 밀반출하는 것이니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대감.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추남은 조용히 대감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흠나라의 국보를 밀반출하고 있었구만. 진짜 도적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있었군. 추남은 한양에 머물며 상단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감집을 감시하면서 그 집에 드나드는 조정 대신들과 고관대작들도 모두 조사했지요. 그렇게 추남은 조사를 마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보 유출이 있기 며칠 전 김종사관을 다시 불러냈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날 찾은 것이요? 이제 때가 되었소. 서갑수를 치고 그의 뒷배들까지 한꺼번에 뿌리를 뽑을 것이요. 그 말에 김종사관은 흠칫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한단 말이오? 앞으로 3일 후 보름달이 뜨는 날 조선의 국보들이 명예 상단배에 실릴 것이요.
그때 김종사관이 포졸들과 관병들을 끌고 가 일망타진하시어. 하지만 포도대장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요. 포도대장은 걱정 마시오. 그날 그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요. 아니 포도대장을 어찌한단 말이요. 그자는 어차피 감옥에 갈 것이요. 단지 다른 이들보다 하루 먼저 갈 뿐이요. 도대체 당신이란 자를 알다가도 모르겠소. 내 어찌 당신을 믿고 그리 큰 일을 감당한단 말이요. 그때 추남은 품속에서 자신의 명패를 꺼내 김종사관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맞소. 난 오이도총부 소속의 박주석 장수요. 지금은 주상전하의 밀명을 받고 작전 중이요. 3일 후 국보가 배 위에 실리는 날 나와 내 동료들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요. 포도대장과 형조 그리고 이대감을 포함한 조정대신들의 집을 급습할 것이요. 불온한 세력을 뿌리 뽑으라는 어명이요. 김종사관은 추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낮 엿장수쯤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움직이는 오이도 총부 소속의 장수였지요. 그런데 어찌 이 막중한 일을 내게 맡기는 것이요. 허허 아직도 모르겠소. 이미 포도대장은 죄인이 아니여. 그럼 차기 포도대장은 누가 되겠소? 그럼 이번 일이 내게는 시험 같은 것이요. 그렇소. 주상전하께서도 그대의 능력을 보고 포도대장감이 되는지 궁금해하시오. 어허 귀신에 홀린 기분이요. 어쨌든 주상전하의 명이라 하니 내 목숨 걸고 국보를 지켜내겠소. 그리고 서갑수 일당도 모두 뿌리 뽑겠소. 추남과 김종사관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김종사관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군 포졸들에게 평민복장으로 변복을 시켜 미리 포구로 보냈지요. 그리고 남은 포졸들과 관병들을 모두 모아 활과 병장기로 무장시켰습니다. 헌데 추남의 말대로 포도대장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만약 그가 나타났다면 김종사관의 일을 막아설게 분명했습니다. 추남 그자 말이 맞는 게 아닌가. 하루도 빠지지 않던 대장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다니. 하루 종일 포도대장이 나타나질 않자 김종사관은 안심이 되고 추남이 신뢰가 되었지요. 그는 보름날을 하루 앞두고 병력을 모두 모아 자정이 넘은 어두운 밤 포구로 이동했지요. 그리고 포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관병들을 배치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면 딱이군. 내 이번에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끝장내주마. 김종사관은 자신의 친한 벗을 죽게 한 서갑수를 이참에 끝장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는 포구의 모든 지형을 파악하고 변장한 포졸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작전 계획을 철저히 세웠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드디어 보름달이 떴습니다. 자정이 넘자 서갑수 상단의 우마차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행렬이 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만 해도 좋기 100여 명은 되어 보였지요. 행렬의 길이로 보아 실로 엄청난 국보가 밀 반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적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도 오늘부로 끝날 것이다. 주상전하께서도 나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하시니 내 오늘 일망타진이란 것을 제대로 보여주마. 서갑수의 국보가 포구에 모두 모이자 김종사관은 언덕 위에서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변장한 포졸들이 창검을 들고 서갑수의 호위무사들을 포위했지요. 그때 김종사관은 두 번째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수백의 말탄 관병들이 한꺼번에 포구로 달려들었지요. 그 기세에 겁먹은 서갑수의 호위무사들은 일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지요. 그렇게 김종사관은 한 놈도 놓치지 않고 일순간에 서갑수의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보시오 김종사관, 내가 누구인 줄 모르시오? 내 놈이 누구인 줄 아니까 내가 친히 나서지 않았겠느냐. 오늘 큰 실수하신 것이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옷 벗겨드리리다. 내 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내 뒤에 주상전하의 용안이 안 보이느냐 말이다. 김종사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명을 받고 있는 지금 그는 그깟 형조와 조정 대신들쯤은 이제 두렵지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김종사관은 서갑수와 그의 일당들을 죄다 포박하여 포도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밀반출하려던 국보들도 모두 압류했지요. 김종사관은 죄인들을 끌고 포도청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모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국보를 꼼꼼히 기록하여 창고에 넣고 열쇠를 채웠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아침이 되자 갑자기 포도대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누구 맘대로 관병을 끌고 나갔는가? 김종사관은 포도대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추남의 말대로라면 그는 감옥에 있어야 했지요. 이것은 주상전하께서 친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주상전하의 명이 있단 말이냐? 자네는 어찌하여 내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네 맘대로 관병을 움직인 것이야? 자네는 항명죄로 종사관직에서 박탈하겠네. 아니 대장, 이것은 분명히 주상께서 명하신 것이요. 어째 내가 항명이란 말이요. 시끄럽다. 내가 어딜 감히 주상전하의 이름을 파는 것이야. 그 또한 반역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김종사관은 너무 당혹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추남이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야. 일이 어찌 이리 돌아가느냐 말이다. 포도대장은 김종사관을 파직하고 서갑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서갑수가 김종사관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꼴초수다. 내가 뭐라 했어 이번에는 반드시 그거 벗겨준다 하지 않았어. 서갑수는 김종사관을 보며 실실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관직도 잃었으니 할 일 없으면 내게로 오시오. 짐꾼자리 하나 내줄 터이니. 김종사관은 서갑수가 비아냥거리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자로 인해 친한 친구가 죽었고 또 다잡은 고기를 놓치는 것 같았지요. 서갑수는 김종사관에게 손을 흔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추남이 그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내게 말한 것과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 포도대장을 잡기는커녕 종사관직마저 잃게 된 김종사관은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지요. 헌데 잠시 후 의금부 종사관이 서갑수를 다시 잡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금부 종사관이 다름 아닌 추남이 아니겠습니까? 김종사관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나는 엄영으로 국보 밀반출을 조사 중이여 이자를 풀어준 자가 누구요? 포도대장이요. 그렇다면 포도대장 당신은 나와 같이 의금부로 가셔야겠소. 아니 그런 무지막지한 곳으로 어찌 나를 데려가려는 것이오? 이자는 국보를 유출하려던 자여 그러니 당신도 한패가 아니겠소. 여봐라 이자 포도대장을 포박하라. 예 종사관 나리. 이보시오 종사관. 내 뭐든지 협조할 테니 제발 의금부로 끌고 가지만 마소.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이 아니오. 그럼 당신 뒤에 있는 고관대작들과 조정대신들의 명단을 적고 그들의 죄상을 모두 적으시오. 그리하면 내 주상전하께 특별히 말씀드려 당신을 구제하도록 해주겠소.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 포도대장은 의금부에서 나왔다는 말에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곳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임금 직속기관의 아주 무서운 곳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포도대장은 겁을 잔뜩 먹고 배우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상도 모두 적었지요. 이제 모두 끝났소. 김종사관 이자를 옥에 가두고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오. 아 알겠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끝나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알겠소. 그럼 내일은 모두 끝났으니 나는 이만 가보리다. 의금부 종사관 추남은 김종사관에게 한쪽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청을 빠져나갔지요. 추남이 떠나고 김종사관은 포도대장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사관은 관병을 이끌고 나가 고관대작들과 조정대신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였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형조의 판의금부사를 포함해 조정대신도 있었습니다. 김종사관은 겁도 났지만 엄형이니 그들을 잡아와 포도청 마당에서 고신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고생한 경험이 없던 고관대작들은 작은 고통의 고신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자복했습니다. 한편 추남은 콧노래를 부르며 설매가 있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꽃을 꺾어 손에 들고 설매집으로 들어섰지요. 설매 나왔소. 추남 목소리에 설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괜찮은 것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보다시피 난 괜찮소. 그리고 서갑수 일당은 모두 감옥에 갇혔소.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오. 그리고 오다 보니 들꽃이 예쁘게 피었더구려. 그대 생각이 나서 꺾고 왔소. 설매는 추남이 건네준 들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남은 그런 설매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지요.
부모님을 죽게 하고 서방까지 죽인 서갑수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헌데 이제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요. 이제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나와 함께. 내가 그대와 평생을 같이 하겠소. 그때 옆집 할매가 어느새 다가와 말했지요. 그렇게 해요, 설매 아씨. 이 총각은 아씨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요. 설매는 대답 대신 울면서 추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추남은 설매를 데리고 자신의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얘 추남아, 같이 온 처자는 누구더냐? 어머님 제 색시여요. 어머님 저는 설매라 하옵니다. 오, 그래, 우리 추남이가 어디서 분에 넘치는 색시를 데려왔구나. 잘했다 아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반갑구나. 추남은 설매와 어머님만을 모시고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종사관이 추남의 집을 찾아왔지요. 박추남 도적놈 네이놈, 당장 나오거라. 추남이 일 끝나고 돌아오다 말고 김종사관을 보았습니다. 오시었소 김종사관. 오늘은 내 놈을 잡으러 왔느니라. 하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소. 안으로 들어가 한잔하시구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째 내게 그런 사기를 쳤소. 알고 보니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소. 그리고 당신은 오이도총부도 의금부종사관도 아닌 전설의 대도였더이다. 하하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는 잘 되지 않았소. 조정대 신들까지 연루된 범죄 조직을 뿌리 뽑았으니 큰일을 하신 게 아니여. 이보시게 추남 말도 마시게. 나는 주상전하의 어명이라 생각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네. 헌데 후에 전하께서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었다네. 감히 상전인 포도대장과 형조의 판의금 부사의 조정대신까지 일개 종사관 나부랭이가 잡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하네. 하하, 내 처음 김종사관을 만났을 때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이요. 허나 김종사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내 그대를 선택한 것이외다. 어쨌든 그대 덕분에 내가 정말로 포도대장이 되었소. 그리고 주상전하께서도 나를 극찬해 주셨소. 이게 다 추남 당신 덕분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는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정말 훌륭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쁘오. 앞으로 우리 평생을 친한 친구로 지내면 어떻겠소? 좋소, 그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선물로 내가 추남의 사건 기록을 모두 태워버렸소. 하하, 고맙소. 이제야 나도 두 다리 뻗고 자겠소. 하하. 추남은 고관대작들의 집만 골라 터는 전설의 대도였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고관대작의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사고가 있었지요.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무엇을 집어먹었는지 목에 걸려 죽을 뻔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고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 금방 죽을 위기였지요. 추남은 잡힐 것을 각오하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잡혀 옥에 갇혔지요. 추남은 기회를 틈타 도망쳐 나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엿장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양에 오면 꼭 나부터 찾으시오 친구. 알겠소, 그리하리다. 김종사관은 추남의 재치로 국보를 유출하는 거대 조직을 뿌리 뽑아 임금의 포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추남은 특별하고도 각별한 인연이었지요. 김종사관이 돌아가고 얼마 후 추남은 커다란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속에 묻어둔 금과 은 그리고 폐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그의 재산은 천석군 만석군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추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설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담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놈의 엿장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이야? 와도 벌써 와야 했는데 웬년하고 눈이 맞아 눌러앉은 것 아니여? 아니 엿장수는 오늘도 안 오는가벼. 이러다 내 목이 빠져 달아나겠구만.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